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맥스 부트의 전쟁이 만든 신세계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역사의 승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몰락해버리는 걸까요? 왜 스페인은 16세기 세계 최강국에서 쇠퇴했고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서 대영 제국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은 19세기 말 서구 열강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기술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죠. 본론 1. 4가지 혁명. 이 책의 저자는 지난 500년간 세계를 뒤바꾼 4가지 군사혁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혁명입니다.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일어났죠. 1588년, 여러분도 아실 스페인 무적 함대와 영국의 전투를 생각해보세요. 스페인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겼죠. 왜일까요? 영국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원거리 항해가 가능한 범선, 강력한 중포병. 심지어 영국 함대는 스페인보다 화약을 3분의 1이나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선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1차 산업혁명이에요. 1750년부터 1900년까지 150년간 진행됐죠. 1866년 퀘니이그레츠 전투를 보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비결은 철도와 장총이라는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한 거예요. 철도로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장총으로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했죠. 그리고 1898년 옴두르만 전투에서는 어떨까요? 영국군이 수단의 마디스트 군대를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기관총과 대포의 위력이었어요. 이때부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제2차 산업혁명입니다. 1900년부터 1940년까지 단 40년 만에 완성됐어요. 여러분, 2차 대전 초기 독일의 전격전을 아시죠? 폴란드,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독일군은 사실 연합군보다 전차나 항공기 숫자가 적었어요. 심지어 연합군 무기가 성능상 더 좋은 경우도 많았죠.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조직력과 전술의 차이였습니다. 독일군은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연합군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 해군항공, 어뢰 기술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우위를 활용해서 태평양 전쟁 초기 연승을 거둔 거죠. 네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혁명입니다. 1970년부터 불과 30년 만에 결실을 맺었어요. 1991년 걸프전을 기억하시나요? 스마트 폭탄, 크루즈 미사일, 위성 항법 시스템, 스텔스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었죠. 본론 이 핵심 교훈들. 자, 그럼 이 모든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기술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독일 전격전의 예를 다시 보세요. 독일군이 이긴 건 단순히 좋은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조직, 훈련,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변화를 수용한 나라는 승자가 되고 거부한 나라는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이유,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대로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패한 이유, 오스만 제국이 몰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셋째, 혁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학혁명은 200년, 제1차 산업혁명은 150년, 제2차 산업혁명은 40년, 정보혁명은 30년. 이제는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본론 3미래에 대한 경고. 저자는 현재 미국이 정보혁명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역사를 보면 초강대국들이 다음 혁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몽골은 화학혁명을, 중국과 터키는 산업혁명을, 프랑스와 영국은 제2차 산업혁명의 많은 부분을, 소련은 정보혁명을 놓쳤죠. 그리고 기술은 확산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바늘총을 4년 만에 따라잡았고 독일은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3년 만에 건조했어요. 본론 4현재의 도전과제. 오늘날의 전쟁은 어떨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 조직들도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911 테러를 생각해보세요.
알카에다라는 테러 조직이 미국 본토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전쟁과 비전통적인 전쟁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보듯이 첨단 무기로는 정규군을 쉽게 이길 수 있지만 게릴라전이나 테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론.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이죠. 이건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몰락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혁명에 뒤처져 시장에서 사라졌죠. 반대로 애플은 아이폰으로, 테슬라는 전기차로 산업 전체를 바꿔놨어요.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역사는 답을 보여줍니다. 변화에 적응한 자가 미래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요. 마무리. 오늘 전쟁이 만든 신세계를 통해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훑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